지난 시간 댓글 중에서 발리스네리아가 왜 이리 안 자라나 했더니 바닥 비료가 전무해서 그런가 보네요. 라는 댓글이 눈에 띕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 설명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3월 중순이면 밭농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밭갈이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비료를 주는 것인데 이럴 경우 보통 밑거름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밑거름은 천연비료, 그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축분 그 중에서도 개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 싸고 흔하고 효과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추천드린 제품도 개분 비료입니다. 나아가 물생활의 고체 비료, 저는 바닥 비료라고 표현을 하죠. 대부분이 개분입니다. 그렇다면 1년생 밭작물일 경우 밑거름 후에 모종을 이식하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비료를 주게 됩니다. 이때에는 단일 비료 혹은 복합 비료를 주게 되는데 화학 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대부분의 채소들은 이렇게 시비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대로 물생활로 끌고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닥이 세척된 흑사였다. 고체 비료 투입,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소량의 액비 투입,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아가 여기서 제가 추가를 해드린다면 수초를 꾸준히 트리밍을 하면서 관리를 했음에도 1년 혹은 2년이 지나서 잎이 뚝뚝 끊긴다거나 말린다거나 성장이 멈춘다면 일부분 솎아낸 후 다시 바닥 비료를 투입.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질문 드립니다. 소일이 바닥재 일시 첫 세팅하면서 비료를 줄까요? 말까요? 자, 답은 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 소일이 밑거름이니까. 여러분 예외도 있겠지만 일단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주의사항. 비료는 소량으로 있는 듯 없는 듯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의 댓글. 난주가 수초를 안 건들다니 난주마다 특성이 다른가 보네요. 라는 댓글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 제가 지난 시간 마무리에 오늘은 난주의 습성에 대하여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댓글의 내용과 제가 하고 싶은 주제와 동일선상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생각할 부분이 많은 댓글입니다. 자, 난주의 습성 혹은 특성, 나아가 난주의 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영상 속 바닥을 천천히 보십시오. 흑사 바닥재인데 바닥이 매끄럽지 못하고 뭔가 파먹은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밭을 읽었다는 느낌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난주의 천성입니다. 그러니까 난주는 입질을 한다. 입질이 천성이다. 여러분들 천성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입질이 천성인 난주가 탱크항에 있다면 수초를 비롯해서 뭔가를 입질하겠죠. 살아있는 동안은 입질할 대상을 계속 찾을 겁니다. 참고로 제가 저면 여과를 하기 전 박스 저면을 했었는데 박스에 흑사를 해집는 것을 오랫동안 보고 느낀 겁니다. 그렇다면 댓글자의 말씀처럼 난주마다 특성이 달라서 수초를 건들지 않은 게 아니라 입질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나름 좋은 환경이 되어서 수초를 건들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해석이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세요. 탱크항에서 넓은 그릇에 흑사를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난주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지난 시간에 저는 발리스네리아 근처에 한 개의 비료를 나눠서 심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런너를 하겠지만 제 경우는 지금의 위치에서 몇 촉만 크게 키울 예정입니다. 나머지 런너하는 것들은 끊어서 다른 어항에 옮길 예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난주의 천성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고기의 천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물생활을 하지 않았나,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난주의 유혹이 때 주의사항도 있는데 그 얘기는 별도 시간에 꾸미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들 난주의 입질은 천성이라는 것 이해하시면서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응원의 댓글을 주신 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